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57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깜깜이 감염도 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꼭 한 달 전 이태원 클럽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2차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코인 노래방, 돌잔치, 택배 물류센터, 그리고 교회 다단계, 탁구장까지 환기 안 되고 마스크 벗고 서로 접촉할 일 많은 방역에 약한 고리들을 코로나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도 서울 한 교회는 신도 한 명이 다단계 리치웨이에서 감염된 걸로 확인돼 급히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가 다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입니다. 입구와 예배당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에는 2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어제 교회 신도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70대 남성입니다. 특히 이 환자는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이 확진자가 감염 위험 기간 동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기도회나 원례회 등 소모임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더 우려되는 건 작은 교회들입니다. 오늘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 늘어 총 82명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개척교회발 3차 감염자도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에서 소규모 교회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방역당국에서 2m 얘기하는데 개척교회에서 2m 뛰어가지고 상태 보면 4명밖에 못하네요. 방역당국은 종교 소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탁구장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감염자가 또 5명 더 발견됐는데 탁구장에 다녀온 확진자의 가족까지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탁구장뿐만 아니라 방문 판매 업체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여전히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이 탁구장을 찾은 52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폐쇄했지만 이곳을 포함해 서울 양천구 탁구장 3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또 5명이 늘었습니다. 탁구장을 방문한 1명과 탁구장에 갔던 확진자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탁구장 안에서 마스크는 제대로 썼는지, 환기는 잘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가 43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입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선 오늘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물류센터 근무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람 등인데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곳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입니다.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감염도 9%에 이르고 있어 신속한 추적과 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꾸준히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내일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년이 또 학교에 갑니다. 정부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발견됐잖아요. 떴다 방식 영업을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곳이 여기 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까? 네, 리치웨이선 오늘 0시까지 확진자 45명이 나왔습니다. 노화를 막아준다는 알약을 판 걸로 전해지는데 이 감염에 취약한 노인층을 한 곳에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먹으면서 판촉행위를 했다고 방역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떴다 방식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 판매 업체를 내일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불법 떴다방 운영이 확인되면 경찰과 조사를 하고 또 수사도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모든 학년이 등교를 하죠. 그런데 계속 학생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있었죠. 네, 서울 원무고에서 고등학생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이 해당 학생은 지난 금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찾았는데 그때 롯데월드를 방문한 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학교는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요. 오늘부터 학교 안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정부는 학교 안에서 감염이 퍼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마지막 등교 개학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등교를 하는데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틀째 5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깜깜이 감염도 9%로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또 하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층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환자는 지난달 내내 43명 나왔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일주일 동안 무려 74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학교 안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고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도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감염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들은 탁구장이나 교회 소모임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곳들이었다면서 꼭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대책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